슬슬 각 대학에서 지난 2025 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라면 관심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눈여겨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달리 교과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좀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인데요. 그런데 몇몇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지원 전략 수립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 학년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정성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전형의 평가 방법과 지원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정량평가만 진행하는 교과전형,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함께 포함하는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량평가란 교과 성적, 출결일수, 교내 봉사 시간과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정해진 산출식에 의해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성평가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텍스트 형태로 기재되어서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를 정해진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자가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출결 방법을 예시로 들면 출석일수에 관한 총점에서 지각이나 결석일수를 감점 형태로 환산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정량평가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입학사정관이 학생부상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여 공동체 역량이나 인성에 관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 점수를 판단하고 부여하는 형태의 방식이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을 분류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정량평가 요소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와 같은 교과 100%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교과전형의 전형 설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중앙대학교와 같이 교과 성적 외에 출결이나 교내 봉사 시간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들은 객관적인 평가 요소만 반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교과 전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성평가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 중심의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전형적인 교과 100%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교과 100%이며 반영 교과는 전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과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추천형은 정량적인 평가 요소만 활용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 이수 내역이나 희망 진로와는 무관하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수월하게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시다면 교차 지원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 90%와 출결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전 과목으로 한국사와 기타 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10% 반영되는 출결은 미인정 결석 일수를 반영하는데 사실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라면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실질적으로 교과 내신 등급만 평가되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역시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문과, 이과 간의 교차 지원도 사실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성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90%와 함께 서류평가 10%가 반영이 됩니다. 교과 성적 90%는 정량적으로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 전 과목입니다. 2025 학년도에는 서류평가를 20% 반영하였었는데 2026에는 서류평가 반영 비율이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서류 정성평가 요소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생부 전 영역을 확인하지만 교과와 관련된 평가 비중이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서류평가 10%의 영향력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명목상 반영 비율은 10%로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는 달리 교과전형 지원학과를 결정하실 때에도 학생부 내용을 고려하셔서 단과대학의 성격 정도는 맞춰서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컨대 고려대학교는 물리 1을 미이수한 학생이 공과대학 모집 단위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교차 지원 역시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정량평가가 70%, 정성평가가 20% 반영되는데 정량평가에는 보통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산출되고 정성평가에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포함한 전체 과목과 출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 반영되는 학생부 정성평가는 전체 과목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즉 학생부의 교과 내신과 세특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며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반영하고 출결 상황 역시 학업 충실성의 차원에서 종합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정성평가와 관련해 성균관대의 안내와 합격자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지원학과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물리학을 미이수하고 공학계열 학과를 지원하거나 단적으로 문과이과 간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무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계열이나 과목 이수 상황과 관계없이 교차 지원 전략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교과 정량평가 90%와 교과 정성평가 10%를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입니다. 교과 정성평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출결 상황을 중심으로 계열 적합성과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 영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출결 상황 등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추천형에서 교과 정성평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 정성평가에서는 교과 이수 내역과 이수 단위 그리고 출결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였고 출결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원학과를 결정을 하실 때에도 교과 정성평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물리학 1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공과대학 지원에 불리함이 없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전략적으로 교차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교차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서 지원학과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내신과 출결, 봉사가 70%, 서류가 반영되는 교과 종합평가 30%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가 반영되고 출결은 3년간 미인정 결석 2일까지는 만점으로 반영하며 봉사는 3년간 총 봉사시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만점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0%가 반영되는 교과 종합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상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교과 성적과 세특을 반영하며 입학사정관 2인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경희대학교 교과종합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거의 비슷한데요. 실제로 경희대 지역균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균관대나 한양대에 비해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사항과 내신 그리고 세특의 내용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형입니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자연계열 학과에 따른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과의 핵심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제약이 좀 생기겠죠. 하지만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은 자연계열에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경계열의 이제 경제학과나 사학과, 지리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지원학과 선택에 큰 제약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것은 내신이 기존 입시 결과 내에서 좀 안정적이라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은 교과 정량평가 70%와 교과 정성평가 30%를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입니다. 교과 정성평가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을 평가하며 교과 이수 내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U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건국대학교의 KU 지역균형은 이 정성평가 30%의 영향력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교과 이수 내역뿐만 아니라 세특 기재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내에서도 생물공학을 희망하는 학생하고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는 학생 사이에는 세특 기재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건국대는 이러한 세특 기재 내용에서 드러나는 진로 역량까지 고려를 하셔서 지원학과를 선정하셔야겠습니다. 사실상 건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학과를 선정하시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지원학과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교과전형인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교과 내신 70%와 교과 관련 서류 종합평가 30%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교과 전형으로만 생각하고 지원하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건 교과 내신 산출 방식 때문인데요. 동국대는 소개한 대학들과 다르게 반영 교과군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거기다 만점인 1등급과 2등급의 이제 산출 점수가 실제로 0.0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또 만점인 1등급과 3등급 간의 차이도 0.0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 내신 등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학부를 가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는 30% 반영되는 교과 관련 서류 종합평가이고 이 때문에 이 전형을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서류종합평가에서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이수 내용과 성취도에 대한 정성평가도 반영될 뿐 아니라 특히 동국대에서 서류종합평가에서는 전공 관심도라는 걸 평가를 하겠다고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좀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당연히 교차 지원은 어려운 전형이고 단순히 나의 동국대식 내신 산출 점수가 좀 높거나 또는 거기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학생부의 세특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에 정성평가 요소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 내신 90%와 교과 정성평가 10%가 반영이 되는데 교과목은 석차 등급 및 성취도로 평가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과 정성평가는 26학년도 시행계획 상에는 학생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즉 학업 성취도와 진로 및 전공 분야에 적합한 교과 이수 내역을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교과 정성평가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과목 이수와 성취도 중심의 평가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올해 교과 전형에서 서류 정성평가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정확히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과 시립대학교의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서류 정성평가의 영향력과 방식 그리고 문이과 교차 지원 여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총 9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도 교과 전형의 정상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대학이 7개 대학이나 되네요. 대학별 교과 전형 평가에서 이 정상평가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정성평가에 영향력이 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의 지원을 염두하시는 학생분들은 학생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